지구보다 중력이 670억 배나 강한 지옥 같은 별. 그곳에는 원자보다 작은 생명체들이 인류보다 100만 배 빠른 속도로 문명을 일구고 있습니다. 인류가 안녕이라는 짧은 전파를 보내는 동안 그들은 이미 수십 세대의 왕조가 교체되고 핵전쟁을 거쳐 신의 영역에 도달했습니다. 과연 찰나를 사는 인류가 영겁의 속도를 가진 이 괴물 같은 종족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현대 하드 SF의 전설, 로버트 포워드가 그린 경이로운 진화의 기록 용의 알, 그 경이로운 여정을 지금 바로 펼쳐보겠습니다. 챕터 1. 용의 알, 중성자별 위의 기적.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극한의 세계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경이로운 곳 중 하나가 바로 중성자별이죠. 지구에서 5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용의 알이라 불리는 이 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곳입니다. 중성자별이 어떤 곳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태양만한 질량이 서울시 크기로 압축된 곳이에요. 말 그대로 물질이 극한까지 압축되어서 찻숟가락 하나 분량의 물질이 히말라야 산맥만큼 무거운 곳이죠. 이런 곳에서는 중력이 지구의 1000억 배나 강해서 만약 여러분이 1m 높이에서 떨어진다면 시속 2000만 킬로미터로 땅에 부딪힐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곳의 시간이에요. 중성자별 표면에서는 시간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갑니다. 지구에서 1초가 지날 때 중성자별에서는 몇 분이 지나가죠. 마치 우주가 다른 시계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용의 아래는 정말로 생명체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치올라족이라 불리는 존재들이요. 치올라족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생명체입니다. 그들의 몸은 핵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중성자별의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어요. 크기로 따지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습니다. 가장 큰 치올라족도 겨우 5mm 정도거든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작은 세계가 우리의 지구만큼이나 광대하고 풍요로운 터전이었습니다. 가장 신기한 건 그들의 시간 감각이에요. 중성자별에서 시간이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치올라족들은 우리보다 100만 배 빠르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동안 그들은 몇 년을 살아가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는 마치 천천히 움직이는 거대한 조각상 같은 존재일 겁니다. 하지만 시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치올라족들은 우리와 놀랍도록 비슷한 면이 많았어요. 그들도 사랑하고 꿈꾸고 학문을 추구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타고난 학자들이었어요.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연을 깊이 이해해야 했거든요. 용의 알 위에는 다양한 지형이 있습니다. 거대한 산맥들이 솟아있고 깊은 계곡들이 패여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높이는 고작 몇 밀리미터에 불과합니다. 치올라족들에게는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고 웅장한 산이지만 말이에요. 이곳의 바다는 액체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절대 온도에 가까운 차가운 액체 헬륨 바다 위를 항해하는 치올라족들의 모습을요. 그들에게는 이 바다가 우리의 태평양만큼 광활하고 신비로운 곳이었을 겁니다. 중성자별의 대기는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대기층에서 번개가 칠 때의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의 번개가 지구 전체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전력과 맞먹는 에너지를 방출하죠. 치올라족들에게는 이런 번개가 때로는 재앙이었지만 때로는 새로운 에너지원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치올라족들의 문명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몇 세대 만에 석기 시대에서 문명사회로 발전하고 몇십 세대 후에는 우리보다 훨씬 앞선 과학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구성원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주에서 우리만이 유일한 존재일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 말이에요. 특히 치올라족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궁금해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이상한 물체들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눈에는 우리 인간들이 만든 우주선들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우주선들은 너무나 천천히 움직여서 마치 우주의 배경처럼 보였죠. 챕터 2. 시간의 강을 거슬러 두 문명의 만남. 그런데 말이에요. 치올라족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본 그 이상한 물체들은 정말로 인간이 만든 우주선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임무를 띠고 온 탐사선들이었죠. 인류는 이미 오래전부터 용의 알이라는 이 신비한 중성자별을 관찰해 왔거든요. 지구에서 용의 알까지 거리는 약 50광년 정도였습니다. 빛의 속도로도 50년이나 걸리는 엄청난 거리죠. 하지만 인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21세기 후반 드디어 첨단 기술로 만든 무인 탐사선을 용의 알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물론 그 탐사선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는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탐사선이 용의 알 주변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구의 과학자들은 이 중성자별 표면에서 생명체의 징후를 발견한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죠. 그런 극한의 환경에서 어떻게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관측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중성자별 표면에는 복잡한 패턴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심지어 규칙적인 구조물들까지 보였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지적 생명체의 흔적이었어요. 지구의 과학자들은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인류가 외계 생명체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시간의 흐름이 너무나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치올라족에게는 하루가 우리에게는 몇 분에 불과했거든요. 반대로 우리에게 하루는 치올라족에게 몇 달이나 되는 긴 시간이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는 동안 치올라족은 몇 세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배우고 사랑하고 일하고 늙어가는 모든 과정이 우리 눈에는 마치 빨리 돌리는 영화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런 시간 차이 때문에 소통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인사말을 전하는 동안 치올라족의 문명은 몇 번이나 변화했을 테니까요. 마치 거대한 시간의 강이 두 문명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치올라족들은 놀라운 지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이상한 물체들을 오랫동안 관찰해 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죠. 저것들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누군가 만든 인공물이라는 걸 말이에요. 치올라족의 과학자들은 정교한 계산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그 물체들은 자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 척도로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들은 이를 슬로우 원즈라고 불렀어요. 느린 존재들이라는 뜻이었죠. 이 발견은 치올라족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주에 자신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경험하는 생명체들이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치올라족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밤낮으로 토론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슬로우 원즈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다른데 과연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들은 과연 우호적일까요? 한편 지구에서는 탐사선이 보내온 데이터를 분석하느라 과학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성자별 표면의 생명체들이 보여주는 행동 패턴은 분명히 지능적이었어요. 그들은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심지어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특히 놀라운 건 치올라족들이 만든 거대한 건축물들이었어요. 중성자별의 강한 중력을 이용해서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물질을 다루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기술 수준은 이미 인류를 능가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양쪽 모두 서로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치올라족은 하늘의 슬로우 원즈들이 지적 생명체라는 걸 확인했고, 인류는 중성자별의 생명체들이 고도의 문명을 가졌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 문제는 어떻게 소통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의 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시간 축에서 살아가는 두 문명이 과연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인 도전이기도 했어요. 챕터 3. 첫 접촉의 순간, 시간의 벽을 넘나드는 대화. 드래곤스 에그 표면에서 치올라족의 과학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늘의 슬로우 원즈들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선 문제였어요. 전 종족의 운명이 걸린 일이기도 했거든요. 치올라족의 시간으로 몇 달이 지나면서 그들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슬로우 원즈들이 보내는 전자기 신호들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찰용 신호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분석해보니 수학적 규칙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류의 시간으로는 몇 시간 만에 치올라족. 과학자들은 기본적인 수학 개념들을 파악했습니다. 소수, 피보나치 수열, 그리고 원주율까지요. 이것은 분명히 의도적인 신호였어요. 슬로우 원즈들도 소통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치올라족의 천재 과학자 치프 클릭이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들도 같은 방식으로 응답해보자는 거였죠. 중성자별의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자기 신호를 우주로 보내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시간으로는 매우 긴 작업이 될 거였지만요. 첫 번째 응답 신호가 우주로 발사되었을 때 치올라족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그들의 시간으로 며칠을 기다린 후 드디어 슬로우 원즈들로부터 새로운 신호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복잡한 수학적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중성자별 생명체들이 그들의 신호를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수학으로 응답해 온 거였거든요. 이것은 그들이 인류보다 훨씬 발전된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소통의 초기 단계는 순수하게 수학적 개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기하학, 대수학, 그리고 물리학의 기본 법칙들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복잡한 개념들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원자구조, 화학원소, 그리고 물리 상수들까지요. 특히 놀라웠던 건 치올라족들이 양자역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의 생체 구조 자체가 양자 효과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죠. 오히려 인간들이 뒤처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과학적 대화가 계속되면서 양쪽 모두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치올라족은 슬로우 원즈들이 거대한 행성에서 살고 있으며 액체 상태의 물을 기반으로 한 생명체라는 걸 이해했어요. 반면 인간들은 중성자별의 극한 환경에서 핵물질로 이루어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죠. 하지만 진정한 돌파구는 다른 곳에서 나왔어요. 치올라족의 언어학자들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수학적 개념을 넘어서 추상적 사고를 전달해보자는 거였죠. 예를 들어 아름다움이나 조화 같은 개념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해보는 거예요. 첫 시도는 황금비였어요. 1.618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비율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패턴들을 신호로 보낸 거죠. 나선 은하의 팔, 꽃잎의 배열, 그리고 조개 껍질의 나선 구조까지요. 이 모든 것들이 황금비로 설명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인간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그들도 같은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예술과 음악에서 황금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 설명해 왔어요. 이때 비로소 양쪽 모두 깨달았죠. 서로 다른 물리적 구조를 가졌지만 미학적 감각은 공유하고 있다는 걸요. 이런 발견은 소통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어요. 과학적 정보 교환을 넘어서서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개념들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치올라족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중성자별의 극한 환경에서 어떻게 발달했는지 정말 흥미로웠어요. 시간의 차이 때문에 대화는 여전히 매우 느렸지만 그 내용의 깊이는 점점 더해갔어요. 치올라족들은 그들의 짧은 생애 동안 축적한 지혜를 인간들은 긴 역사 동안 쌓아온 경험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치올라족들이 죽음에 대해 갖고 있던 독특한 철학이었어요. 그들에게 개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지식이 종족 전체로 전수되는 과정이었거든요. 이런 생각은 인간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반대로 인간들의 개인주의적 사고와
개성 존중의 개념은 치올라족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해왔는데 개별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된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두 문명이 만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서서 서로의 존재 자체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우주적 규모의 문화 교류였고 양쪽 모두에게 깊은 변화를 가져올 예감이 들었어요. 챕터 4. 원시에서 문명으로 치올라족의 놀라운 진화. 그런데 치올라족들의 변화 속도는 정말 인간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인간들이 며칠 동안 고민하며 준비한 하나의 개념을 전달하면 치올라족들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갔거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용의 알 표면에서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도구 제작에서 시작했어요. 인간들이 바퀴의 원리를 설명해주자 치올라족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를 응용했어요. 중성자별의 강력한 중력장에서는 일반적인 바퀴가 작동하기 어려웠지만 그들은 자기장을 이용한 회전 메커니즘을 개발해냈어요. 인간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되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구현한 거죠. 언어 체계도 급속도로 발달했어요. 원래 치올라족들은 간단한 진동과 색깔 변화로만 소통했는데 인간들과의 교류를 통해 복잡한 추상 개념들을 표현할 수 있는 정교한 언어를 만들어냈어요. 놀라운 건 이 과정이 불과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 발달 과정을 수백만 배 빠른 속도로 압축해서 경험한 셈이죠.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사회 구조에서 일어났어요. 원래 치올라족들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이었는데 인간들로부터 조직과 분업의 개념을 배우면서 완전히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개체들은 도구 제작에 특화되고 또 다른 개체들은 지식 보존과 전달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그들만의 독특한 정부 형태가 등장한 거예요. 인간의 민주주의 개념을 듣고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집단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인간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순간적으로 모든 개체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과학기술 발전도 놀라웠어요. 인간들이 물리학의 기본 원리들을 설명해주자 치올라족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중성자별의 극한 환경을 이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술들을 개발해냈어요.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중력파를 활용한 원거리 통신 시스템 같은 것들이었어요. 인간들은 이런 발전 속도에 때로는 경이로움을, 때로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자신들이 수천 년에 걸쳐 이뤄낸 문명의 성과들을 치올라족들이 며칠 만에 따라잡고 있었으니까요. 더욱 놀라운 건 그들이 단순히 인간 문명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독창적인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치올라족들만의 독특한 예술 형태가 등장했어요. 그들은 몸체의 색깔과 형태를 변화시켜서 복잡한 패턴을 만드는 예술을 개발했는데 이건 인간들이 상상도 못했던 형태의 표현이었어요. 수백 개체가 함께 움직이면서 거대한 살아있는 그림을 만드는 집단 예술도 탄생했어요. 종교나 철학 영역에서도 독특한 발전이 있었어요. 인간들의 다양한 종교와 철학을 접하면서 치올라족들은 자신들만의 우주관을 발전시켰어요. 그들에게는 개체와 집단의 경계가 모호했기 때문에 개인의 구원보다는 종족 전체의 발전과 우주와의 조화에 중점을 둔 철학이 생겨났어요. 교육 시스템도 혁신적이었어요. 치올라족들은 지식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인간들로부터 단계적 학습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그래서 어린 개체들에게 점진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면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 방법을 개발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치올라족들이 미래에 대해 갖게 된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원래 그들은 현재에만 집중하며 살았는데 인간들과의 교류를 통해 장기적 계획과 목표 설정의 개념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명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거대한 비전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급속한 변화가 항상 순조롭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려는 개체들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개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했어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세대 갈등과 비슷한 현상이 치올라족 사회에도 나타난 거죠. 그런데도 치올라족들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줬어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욱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 나갔거든요. 인간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명의 발전이란 단순히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지혜의 축적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치올라족의 문명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인간들과의 관계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상호 교류가 시작된 거죠. 치올라족들도 인간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났거든요. 챕터 5 지식의 교환. 두 문명이 함께 성장하다. 바로 그 순간부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치올라족들이 인간들에게 처음으로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독특한 생리적 특성과 극한 환경에서의 생존 경험이 인간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거든요. 치올라족들이 중성자별 표면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극한 물리학에 대한 직관적 이해는 정말 대단했어요. 인간들이 복잡한 수식과 이론으로만 접근할 수 있었던 현상들을 치올라족들은 일상적인 경험으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의식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걷고 뛰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강력한 자기장 속에서의 물질 거동이나 극도로 높은 중력장에서의 시공간 왜곡 같은 현상들을 치올라족들은 체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인간 과학자들이 이론으로만 추측하던 부분들을 실제 경험담으로 들려주니 인간들 입장에서는 정말 귀중한 데이터를 얻게 된 셈이었죠.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건 치올라족들의 집단 지성체계였어요. 그들은 개체 간의 정보 공유 방식이 인간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인간들처럼 언어를 통해 순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뇌파나 생체 신호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복잡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어요. 이런 특성 덕분에 그들은 집단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작동할 수 있었어요. 인간 과학자들은 이런 치올라족의 집단 지성 시스템에서 힌트를 얻어 새로운 형태의 컴퓨터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개별 프로세서들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즉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말이에요. 이건 당시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컴퓨터 기술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개념이었거든요. 반대로 인간들이 제공한 지식도 치올라족들에게는 혁신적이었어요. 특히 장기적 계획 수립과 추상적 사고 체계가 그랬어요. 치올라족들은 짧은 생명 주기 때문에 주로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사고에 익숙했는데 인간들의 수천 년에 걸친 문명 발전 경험담은 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간 개념을 제공했어요. 인간들이 들려준 수학의 아름다움도 치올라족들에게는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그들은 생존에 필요한 실용적 계산에는 능했지만 수학 자체의 추상적 아름다움이나 우아함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인간들이 소개해준 기하학의 정리들이나 수론의 아름다운 패턴들을 접하면서 치올라족들은 실용을 넘어선 지적 즐거움이라는 걸 처음 맛보게 되었어요. 이런 지식 교환 과정에서 정말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았어요. 치올라족의 한 개체가 인간들에게 중성자별 표면의 결정 구조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패턴이 인간들이 가르쳐준 프랙털 기하학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걸 발견했을 때의 그 순간 말이에요. 두 종족 모두 우주의 같은 근본 법칙을 각자의 방식으로 발견하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인상 깊은 순간은 치올라족들이 인간들의 음악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연속된 진동이 왜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이 점차 화음과 리듬의 수학적 구조를 파악하면서 자신들만의 음악을 창조하기 시작했어요. 중성자별의 강한 자기장을 이용해 만들어낸 그들의 음악은 인간들이 상상도 못했던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지식을 주고받으면서 두 종족 모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고방식 자체가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들은 치올라족들로부터 직관적이고 체험적인 과학 접근법을 배웠고, 치올라족들은 인간들로부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익혔어요. 특히 문제 해결 방식에서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인간들은 전통적으로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검증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치올라족들의 직관적 접근법을 접목시키면서 훨씬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반대로 치올라족들은 인간들의 체계적인 연구 방법론을 배우면서 더욱 깊이 있는 탐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과학기술 발전을 넘어서 두 종족의 문화와 철학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치올라족들은 인간들의 예술과 문학을 통해 개인의 내적 세계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집단 중심적 사고에 익숙했던 그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죠. 그리고 인간들은 치올라족들의 집단 의식을 통해 개인주의를 넘어선 협력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경쟁보다는 협력이, 소유보다는 공유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치올라족들을 통해 직접 목격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호 학습 과정에서 두 종족 간에는 깊은 신뢰와 존경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시작된 접촉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한 거죠. 서로의 차이점을 약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완할 수 있는 강점으로 인식하게 되었거든요. 챕터 6. 문화와 철학의 만남. 서로 다른 존재 방식에 대한 이해와 갈등. 하지만 모든 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두 종족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들이 여전히 존재했거든요. 특히 시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때로는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치올라족에게 하루는 인간들의 몇 년에 해당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존재들이었죠. 반면 인간들은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을 선호했어요. 이런 시간 감각의 차이는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문제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 치올라족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 할 때 그들은 즉시 실험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충분한 검토와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치올라족들에게는 이런 과정이 너무나도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거북이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반대로 인간들은 치올라족들의 성급함이 때로는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충분한 준비 없이 무작정 돌진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특히 중성자별의 극한 환경에서 실험을 할 때는 작은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어요. 이런 갈등은 단순한 작업 방식의 차이를 넘어서 철학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했어요. 치올라족들은 빠른 변화와 적응을 통해 발전해온 종족이었어요. 그들에겐 변화 자체가 생명력의 상징이었죠. 반면 인간들은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특히 문제가 된 건 연구 윤리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치올라족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짧은 생명주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인간들은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미리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차이점은 특히 생명과학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치올라족들은 자신들의 유전자를 직접 조작하여 새로운 능력을 획득하려고 했어요. 그들에게는 이런 자기 개조가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으로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인간들은 이런 급진적인 변화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어요. 갈등이 심화될 때마다 양쪽 모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인간들은 치올라족들의 급박한 시간 감각을 이해하려고 했고, 치올라족들도 인간들의 신중함이 가진 가치를 인정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감정적인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가장 큰 위기는 중성자별 표면의 자기장을 이용한 에너지 추출 프로젝트에서 발생했어요. 치올라족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들의 문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중성자별의 자기장을 건드리는 것이 예상치 못한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걱정했죠. 치올라족들은 인간들의 우려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거든요. 그들의 문화에서 위험 회피는 오히려 퇴보를 의미했어요. 반면 인간들은 신중한 접근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믿었어요. 이런 근본적인 차이점 때문에 한동안 두 종족 간의 협력이 중단되기도 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생각의 차이를 완전히 좁히지는 못했거든요. 치올라족들은 인간들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느꼈고
인간들은 치올라족들이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갈등 속에서도 양쪽 모두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바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의 가치였죠. 서로 다른 관점과 접근 방식이 있다는 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인간들은 치올라족들의 도전 정신에서 자신들이 놓치고 있던 혁신의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너무 안전한 길만 선택하다 보면 진정한 발전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죠. 반대로 치올라족들은 인간들의 신중함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지혜를 얻었어요. 단순히 빠르게 변화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더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결국 두 종족은 완전히 같아질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오히려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보완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했죠. 이런 깨달음은 단순히 두 종족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우주에서 만날 수 있는 다른 지적, 생명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거든요. 챕터 7. 위기와 도전, 극한의 환경에서 피어나는 생명력. 하지만 이런 희망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용의 알이라는 이 특별한 세계는 여전히 위험으로 가득했어요. 중성자별의 극한 환경은 치올라족들에게 끊임없는 도전을 안겨주었거든요. 상상해보세요. 지구 중력의 670억 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중력이 모든 것을 짓누르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지구에서 1kg의 물질이라면 용의 알에서는 무려 670억 kg이 되는 거죠. 이런 극한의 중력 때문에 치올라족들의 일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했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곧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책상에서 연필을 떨어뜨리는 정도의 사소한 일이라도 용의 알에서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사건이 될 수 있었어요. 특히 치올라족들이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위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더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고 더 정교한 실험을 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거든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별떨림이었어요. 별떨림이라고 하면 뭔가 아름다운 현상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정말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중성자별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은 마치 지진과 같았는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지구의 지진과 비교하면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가 한순간에 방출되는 거예요. 이런 별떨림이 일어나면 치올라족들의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었어요. 아무리 단단하게 만든 건물이라도 그 엄청난 충격을 견딜 수는 없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이런 별떨림이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가야 했죠. 하지만 치올라족들은 이런 위험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창의적인 방법으로 생존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거든요. 그들은 별떨림을 완전히 막을 순 없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냈어요. 가장 놀라운 해결책 중 하나는 이동식 도시의 개념이었어요. 고정된 건물 대신에 위험이 감지되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들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우리로 치면 지진이 일어나려고 할 때 도시 전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또 다른 위험은 자기폭풍이었어요. 중성자별의 강력한 자기장이 만들어내는 이 현상은 치올라족들의 전자기기들을 모두 망가뜨릴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태양 폭풍 때문에 위성통신이 끊어지는 것과 비슷하지만 그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어요. 이런 자기폭풍이 닥치면 치올라족들의 모든 통신이 두절되고 복잡한 기계들이 작동을 멈춰버렸어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런 위험은 더욱 치명적이 되었거든요. 전자기술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자기폭풍의 피해도 커졌으니까요. 하지만 치올라족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자기장의 변화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냈거든요. 마치 우리가 날씨를 예보하는 것처럼 자기 폭풍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기 폭풍에도 견딜 수 있는 특별한 기술들을 개발했어요. 강력한 자기장으로부터 전자기기를 보호하는 차폐 기술이나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통신 방법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치올라족들이 이런 위험들을 단순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만 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이런 극한의 환경을 새로운 기회로 바꿔나갔거든요. 예를 들어 별떨림이 일어날 때 방출되는 엄청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들은 별떨림의 에너지를 포집해서 자신들의 문명을 위한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재앙을 기회로 바꾸는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마치 지진의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 사용하는 것과 같았죠. 자기 폭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새로운 종류의 추진 시스템을 만들거나 물질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공정에 활용하는 방법들을 찾아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치올라족들은 인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인간들은 오랫동안 우주의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방법들을 연구해 왔거든요. 비록 중성자별만큼 극한은 아니었지만 그 경험과 지식들이 치올라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위험 관리와 안전 시스템에 대한 인간들의 접근 방식이 매우 유용했어요. 인간들은 예측 가능한 위험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노하우들이 치올라족들의 생존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동시에 치올라족들의 극한 상황에서의 적응 능력도 인간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어요. 인간들은 치올라족들을 통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에서도 생명이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이건 인간들이 우주 탐사를 계획할 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중성자별 자체의 진화였거든요. 중성자별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해요. 온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자전 속도도 느려지죠. 우리 인간의 시간 척도로는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지만 빠르게 살아가는 치올라족들에게는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변화였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온도 변화였어요. 중성자별의 표면 온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치올라족들의 생존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그들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화학 반응들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될 수도 있었어요. 이런 장기적인 위험에 대해 치올라족들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생존 문제가 아니라 종족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치올라족들의 놀라운 적응력이 빛을 발했어요. 그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자신들도 함께 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단순히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미리 하는 전략을 세웠어요. 챕터 8. 역전된 스승과 제자.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치올라족들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보여준 그 놀라운 적응력과 학습 능력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인류가 그들에게 전해준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치올라족들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발견을 해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었어요. 치올라족들이 인류의 물리학 이론을 자신들의 환경에 맞게 조금씩 수정하고 개선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의 폭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들만의 독특한 관점에서 바라본 과학적 접근법이 인류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통찰로 이어졌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치올라족들의 시간 감각이었어요. 인류에게는 몇 년이 걸리는 연구 과정을 그들은 단 몇 시간 만에 완료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이건 그들의 빠른 생명주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창의성과 직관력을 보여줬어요. 인류의 과학자들이 복잡한 수학적 계산을 통해 몇 달에 걸쳐 증명하던 이론들을 치올라족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훨씬 빠르게 이해하고 응용했어요. 마치 그들의 뇌 구조 자체가 우주의 물리 법칙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도록 설계된 것 같았거든요. 특히 양자역학 분야에서 치올라족들이 보여준 이해력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인류가 수십 년에 걸쳐 고민해왔던 양자 얽힘이나 불확정성 원리 같은 개념들을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일상 경험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거든요. 아마도
그들이 살고 있는 극한 환경 자체가 양자 효과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치올라족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인류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통일장 이론에 대해서도 그들만의 독창적인 접근을 시작했거든요.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이 네 가지. 기본 힘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말이에요.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 년간 노력해왔지만 아직도 완전한 답을 찾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치올라족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극한 중력 환경에서의 관찰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발견한 건 정말 놀라웠어요. 중성자별의 표면에서는 시공간 자체가 극도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분리되어 보이는 물리 현상들이 하나로 통합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마치 서로 다른 색깔의 빛들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하나의 백색광으로 합쳐지는 것처럼요. 이런 발견들이 축적되면서 치올라족들의 과학 수준은 급속도로 발전했어요. 처음에는 인류의 제자 역할이었던 그들이 어느새 스승의 위치로 올라서기 시작한 거죠. 인류가 가르쳐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인류보다 훨씬 앞선 과학적 통찰을 얻어낸 거예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치올라족들이 보여준 겸손함이었어요. 자신들이 인류를 능가하는 발견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인류를 존경하고 감사해했거든요. 마치 키가 부모를 넘어선 자녀가 여전히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잃지 않는 것처럼요. 치올라족의 한 과학자 플로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들이 우리에게 준 지식은 씨앗과 같아요. 그 씨앗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열매를 맺을 수 없었을 거예요. 비록 나무가 씨앗보다 크게 자랐다고 해서 씨앗의 가치가 작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인류의 과학자들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가르친 제자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뒤처지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당혹감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스승이라면 제자가 자신을 넘어서는 것을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카르날리 박사는 이런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과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우리가 심은 지식의 씨앗이 예상을 뛰어넘는 결실을 맺는 순간 말이에요. 이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고 패배가 아니라 승리예요. 실제로 치올라족들의 새로운 발견들은 인류에게도 엄청난 도움이 되었어요. 그들이 밝혀낸 통일장 이론의 단서들은 인류의 물리학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거든요. 수백 년간 풀리지 않았던 우주의 근본적 원리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치올라족들이 발견한 시공간 조작 기술은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그들은 중성자별의 강력한 중력장을 이용해서 시공간을 국소적으로 휘어뜨리는 방법을 알아냈거든요. 이건 인류가 꿈꿔왔던 순간이동이나 시간여행 같은 SF적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물론 이런 기술들을 인류의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웠어요. 치올라족들의 기술은 극한 중력 환경에서만 작동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인류의 과학은 크게 발전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인류와 치올라족 사이에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성립했어요. 더 이상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동등한 파트너의 관계로 발전한 거죠. 인류는 넓은 시야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시적 관점을, 치올라족들은 극한 환경에서의 직접적 경험과 빠른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했어요. 이런 협력을 통해 양쪽 모두 혼자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었던 과학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거든요. 마치 서로 다른 악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그런데 치올라족들의 발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과학 철학을 발전시키기 시작했거든요. 단순히 인류의 과학 방법론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독특한 존재 조건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챕터 9. 이별의 준비. 하지만 이 아름다운 협력의 시기에도 양쪽 모두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바로 시간의 흐름이 가져오는 근본적인 차이였죠. 치올라족의 시간과 인류의 시간은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지구에서 하루가 지나는 동안 드래곤스 에그에서는 수백 세대가 흘러갔어요. 인류의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치올라족은 문명 전체를 여러 번 재구성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시간 척도의 차이는 처음에는 흥미로운 특징으로 여겨졌지만 점점 더 깊은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치올라족들은 자신들의 빠른 시간 흐름 속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만의 독특한 고민도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인류와의 교류를 통해 우주에는 자신들보다 훨씬 긴 시간, 척도로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하루 만에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이 1000년을 사는 존재와 대화를 나눈다면요. 처음에는 그 존재의 지혜와 경험에 감탄하겠지만 점점 어떤 외로움 같은 감정도 느끼게 될 거예요. 치올라족들도 비슷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인류의 오랜 역사와 축적된 지혜에 깊은 존경을 표했지만 동시에 자신들만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정체성도 확립해 나가고 있었죠. 특히 젊은 치올라족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흥미로운 철학적 논의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시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과연 절대적인 기준인지 아니면 각 생명체의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런 철학적 탐구는 단순히 추상적인 사변에 머물지 않았어요. 치올라족들은 자신들의 빠른 시간 척도를 활용해서 시간에 대한 새로운 실험들을 설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극도로 빠른 반응을 통해 시간의 최소 단위를 측정하려고 시도했고 동시에 매우 긴 시간 척도의 현상들을 관찰하기 위한 독창적인 방법들도 개발했어요. 한편 인류 쪽에서도 치올라족과의 교류를 통해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인류는 자신들의 시간 척도가 우주의 표준인 것처럼 생각해왔거든요. 하지만 치올라족의 존재는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경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지구의 과학자들은 치올라족과의 협력을 통해 시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론들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어요. 특히 의식과 시간의 관계, 그리고 서로 다른 시간 척도를 가진 존재들 사이의 소통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죠. 그런데 이 모든 발전과 협력 속에서도 한 가지 슬픈 현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드래곤스 에그는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거든요. 중성자별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 보면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 천체예요. 물론 인간의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지만 우주 전체의 역사에서 보면 잠깐의 찰나에 불과하죠. 더욱이 중성자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냉각되고 결국 치올라족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잃게 될 거였어요. 치올라족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뛰어난 과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고향이 언제까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할지 정확히 계산해 두었거든요. 그들에게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떠나야 할 운명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치올라족들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기로 한 거예요. 단순히 중성자별이 차갈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거죠. 하지만 중성자별의 엄청난 중력을 벗어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었어요. 일반적인 로켓이나 우주선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치올라족들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추진 기술을 개발해야 했어요. 그들이 찾아낸 해답은 정말 놀라웠어요. 바로 중성자별의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하는 방법이었거든요. 치올라족들은 자신들의 몸 자체를 일종의 플라즈마 상태로 변환시켜서 자기장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성취가 아니라 치올라족이라는 종족 전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중성자별 표면에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우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존재로 진화한 거죠. 인류는 치올라족의 이런 결정을 알게 되었을 때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의 용기와 진취성에 깊은 존경을 표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별에 대한 아쉬움도 클 수밖에 없었거든요. 특히 오랫동안 치올라족과 교류해온 지구의 과학자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들은 치올라족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지성과 문명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고방식도 크게 확장되었거든요. 하지만 이별은 슬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치올라족들은 떠나기 전에 인류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을 남겨주기로 했거든요. 그들이 개발한 모든 과학 기술과 철학적 통찰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인류에게 전수하기로 한 거예요. 이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었어요. 치올라족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본 모든 지식을 인류와 나누고 싶어 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지낸 친구가 멀리 떠나기 전에 자신의 모든 추억과 경험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특히 시간에 대한 치올라족의 이해는 인류에게 정말 소중한 유산이 되었어요.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학습 방법과 빠른 적응 능력에 대한 독특한 통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한 극한 환경에서의 생존 기술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그들의 지혜도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었어요. 치올라족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에서도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얻은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했어요. 이런 지식의 교환 과정에서 정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두 종족 사이에 깊은 우정과 상호 존중의 마음이 형성된 거예요. 비록 서로 다른 시간 척도에서 살아가지만 지성체로서의 공감대와 우주에 대한 공통된 호기심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거든요. 치올라족들은 자신들이 우주로 떠난 후에도 언젠가 다시 인류와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어요. 우주는 넓고 신비로운 곳이니까 어쩌면 멀고 먼 미래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회할 수도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그들은 인류에게 하나의 약속을 했어요. 우주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들이 배운 협력과 상호 존중의 정신을 잃지 않겠다고, 그리고 새로운 지성체를 만나면 인류에게서 배운 따뜻함과 지혜를 전해주겠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드래곤스 에그에서의 놀라운 만남은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두 종족이 함께 만들어낸 우정과 지식의 유산은 우주 전체에 퍼져나가며 앞으로 만날 다른 지성체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될 거였거든요. 챕터 10. 영원히 남을 유산. 그런데 말이에요. 이 놀라운 만남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치올라족이 우주로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인류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우주 어딘가에는 분명히 다른 지성체들이 존재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직접 체험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과학적 발견을 넘어서는 철학적, 정신적 혁명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인류가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서 서로 다투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우주적 관점에서 자신들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중성자별 위에서 몇 시간 만에 문명 전체를 이루어낸 치올라족을 보면서 인류는 자신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도 특별한지 깨달았어요. 사실 이런 깨달음은 드래곤스 에그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켜본 과학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지구 전체에 알려지면서 인류 전체의 의식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과학자들부터 달라졌어요. 치올라족과의 교류를 통해 얻게 된 새로운 지식들은 물리학, 천체학, 그리고 생명과학의 지평을 완전히 넓혀놓았어요. 중성자별의 극한 환경에서 어떻게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어떤 종류의 물리법칙들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혁명적으로 발전했죠.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났어요. 치올라족이 보여준 협력과 상호부조의 정신, 그리고 짧은 생명에도 불구하고 후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본 인류는 자신들의 갈등과 분쟁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지구상의 여러 나라들이 우주 탐사와 연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되었고, 종교와 철학 분야에서도
새로운 관점들이 생겨났어요. 생명의 존재 가능성이 우주 전체로 확장되면서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더 큰 우주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육 분야의 변화였어요. 전 세계의 학교들에서 드래곤스 에그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과학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치올라족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다른 존재에 대한 존중심을 자연스럽게 기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변화들 중에서 가장 깊이 있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난 정신적 변화였어요. 드래곤스 에그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치올라족들이 겨우 몇십 분의 짧은 생명을 살면서도 어떻게 그토록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인류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십 년, 수백 년을 살면서도 의미 없이 보내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다른 존재를 위해,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남기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는 걸 배운 거죠. 또한 치올라족들이 보여준 학습에 대한 열정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그들이 인류로부터 지식을 배우고 그것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다시 인류에게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교육과 학습이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개인적 변화들이 모여서 사회 전체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류는 우주에서의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치올라족이 우주로 떠나면서 남긴 약속, 즉 다른 지성체들에게 인류로부터 배운 따뜻함과 지혜를 전하겠다는 약속을 들으면서 인류 또한 자신들이 우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거든요. 지구는 더 이상 고립된 행성이 아니었어요. 우주 문명의 일원으로서 다른 지성체들과 만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그때 인류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무엇인지 준비해야 했어요. 치올라족처럼 협력적이고 지혜로운 문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된 거죠. 이런 의식 변화는 구체적인 행동으로도 나타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주 연구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고 특히 다른 지성체와의 소통 가능성을 연구하는 분야가 크게 발전했어요. SETI 프로젝트 같은 외계 지성체 탐사 연구들이 더욱 활발해졌고 새로운 통신기술 개발에도 많은 노력이 쏟아졌어요. 또한 지구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치올라족들이 자신들의 고향 행성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모습을 보면서 인류 또한 지구라는 소중한 고향을 더 잘 보호해야 한다는 각성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변화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희망이었어요. 치올라족과의 만남은 우주가 결코 춥고 외로운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어딘가에는 분명히 우리와 소통할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죠. 이 희망은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개인적인 고난이나 사회적 문제들로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우주적 관점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소중한 존재이고 언젠가는 다른 지성체들과 함께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우주를 탐사하며 새로운 지성체의 흔적을 찾고 있어요. 비록 치올라족처럼 직접적인 만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남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탐사 장비들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분명히 또 다른 놀라운 만남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한편으로는 치올라족들이 우주 어딘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도 즐거워요. 그들이 새로운 항성계에 정착해서 또 다른 문명을 건설했을지도 모르고 혹은 다른 지성체들과 만나서 서로의 지식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들이 약속했던 대로 새로운 지성체를 만났을 때 인류로부터 배운 협력과
존중의 정신을 전해주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해서 우주 전체에 조금씩 따뜻함과 지혜가 퍼져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런 상상들이 단순한 환상이 아닌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치올라족과의 만남을 통해 그런 가능성들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우주는 생명으로 가득한 곳이고 서로 다른 종족들이 만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물론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주는 여전히 광활하고 신비로운 곳이니까 새로운 지성체와의 만남이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치올라족과의 만남에서 배운 지혜와 경험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쳐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인류가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문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치올라족이 짧은 시간 동안 보여준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보면서 인류 또한 자신들의 잠재력이 얼마나 무한한지 깨달았거든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도 치올라족, 개체들처럼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의미와 가치는 정말로 무한해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지식을 나누고 미래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남기는 일들 말이에요. 치올라족들이 그들의 문명 전체를 통해 보여준 것처럼 개체의 짧은 생명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집단적 지혜와 문화의 연속성은 정말로 경이로운 것이에요. 인류 또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문명의 누적된 지혜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언젠가는 우주 어딘가에서 치올라족과 다시 만날 날이 올지도 모르죠. 그때까지 인류가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 그리고 치올라족들은 어떤 새로운 모험과 발견들을 경험했을지 상상해보면 정말 설레어요. 혹시 그때쯤이면 인류도 우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어서 서로의 새로운 고향들을 방문하며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치올라족들이 새롭게 만난 다른 지성체들을 인류에게 소개해 줄 수도 있고, 인류 또한 그동안 만난 새로운 친구들을 치올라족에게 소개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미래를 상상해 보면 우주가 정말로 거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다른 형태의 생명체들이 각자의 독특함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주 문명 말이에요. 물론 이런 꿈들이 실현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드래곤스 에그에서 일어난 놀라운 만남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실제로는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중성자별에서의 생명체와의 만남이 현실이 되었듯이 우리가 꿈꾸는 우주적 공동체도 언젠가는 현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치올라족들이 보여준 것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기르는 것이죠.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전해주고 그들이 더욱 지혜롭고 성숙한 문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해요. 치올라족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비전이에요. 우주가 단순히 물질과 에너지로만 이루어진 차갑고 무의미한 공간이 아니라 생명과 지성과 사랑으로 가득한 따뜻한 고향이 될 수 있다는 비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과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치올라족과의 만남이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신기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거든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생각해보면 드래곤스 에그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여정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것은 훨씬 더 큰 모험의 시작이었어요. 치올라족과 인류가 함께 만들어낸 우정과 협력의 이야기가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앞으로 수많은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의 진리가 자리하고 있을 거예요. 바로 생명은 소중하고 지성은 아름답고 서로 다른 존재들 간의 만남과 소통은 우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기적적인 일이라는 진리 말이에요. 치올라족들이 우주로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메시지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주 어디를 가더라도 생명을 존중하고 지성을 소중히 여기며 다른 존재들과의 만남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리고 인류 또한 같은 약속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지성체를 만나게 되더라도 치올라족에게서 배운 따뜻함과 지혜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드래곤스 에그의 이야기는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지는 희망의 메아리가 되었어요. 그 메아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계속해서 전해져 나가며 언젠가 만날 다른 지성체들에게도 용기와 영감을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메아리를 들으며 오늘도 우주를 바라봐요.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 어딘가에는 분명히 치올라족들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어딘가에는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새로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설렘을 안고 말이에요. 드래곤스 에그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이야기는 이렇게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의 큰 가족이 되어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영원히 말이에요.